이민택 기자 한겨레 특종 하나 했다 해서 모시겠습니다. 자, 여기서 처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오촌살인 사건 두바이 취재를 같이 갔던 한겨레에서 네. 네, 지금은 디스커버 팀 팀장 맡고 있고요. 김원준 총수 방금 말씀했듯이 2014년 말에 두바이 갔다 온 이야기 하셨었잖아요, 여기서. 거기서 임 기자도 갔다라고 간단히 소개됐던 그 임 기자가 네, 접니다. 네. 저희 아직 기사는 못 썼고 네. 연결고리 하나만 찾으면 되는데 곧 찾아지겠죠. 자, 이거 뭡니까? 제가 최근에 지금 쓰고 있는 기사가 강원랜드 대규모 부정채용 사건이거든요. 사건 설명을 좀 해주세요. 간단히 개요를 말씀드리자면 2012년, 13년에 강원랜드에서 대규모 신입 채용들을 합니다. 1, 2차 걸쳐서 518명을 뽑았는데 그 가운데 490여 명, 493명이 청탁자를 끼고 있었다라는 게 저희가 보도한 내용의 핵심이에요. 95%가 청탁 없이는 들어올 수 없었다라는 게 요지입니다. 네. 그런데 그 청탁을 한 대상들이 누구냐? 네. 누구한테 청탁을 해서 들어왔냐? 검찰 기소장에 담겨있는 범죄 일람표예요. 서류 전형 점수 조작된 분들의 일람표예요. 부정청탁을 통해서 이분들이 여러 가지 특혜를 받습니다. 서류 전형 때 서류 평가 점수 올려지거나 면접 점수도 올려지거나 그런 여러 가지 이거는 점수를 이만큼씩 올려줬다? 플러스 6점, 16점도 있고 다른 페이지는 22점 올려져서 서류 전형을 통과한 분도 계세요. 근데 그 당시 서류 전형이 학력 점수, 관련 전공 점수, 그리고 저기 위에 보시는 자기소개서 점수를 합쳐서 이제 100점을 구성하는데 자기소개서가 60점이거든요. 자기소개서가 60점인데 이 사람들 이만큼씩 줬다? 그렇죠. 만점을 준 거죠. 16점 올려가지고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학력 점수나 이제 관련 전공 점수는 올리기가 어려우니까 저렇게 주관적 평가가 가능한 자기소개서 점수를 대부분 만점 주면서 서류 전형을 통과시키려면 합격시키려면 이 사람은 이만큼은 줘야 합격될 정도였나 보구나. 다른 게. 물론이죠. 예. 자기소개서 3줄 쓴 사람도 들어가고 그랬으니까요. 3줄 쓴? 네. 들어가는 줄 알고 있으니까 자기소개서에 수고를 안 하는 거지. 실력 대신 청탁력이 이제 빵빵하니까 3줄만 써도 된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죠. 이거 한겨레 최첨단 디자인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되게 그래픽이 선명하죠? 이 사건의 개요를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어. 말로 해줘요, 말로. 일단 아까 제가 먼저 설명드렸던 518명 가운데 493명이 청탁, 그래서 518명 중에 493명이 청탁. 청탁자와 연결됐다라는 걸 저렇게 다이어그램을 그린 거고요. 검찰이 기소할 때는 270명입니다. 그 중에서는 217명만 기소했다. 네네. 정도가 심한 사람. 네. 아니요. 면접 때 조작된 것은 반영하지 않았어요. 면접 조작은. 그건 이제 법리 다툼이니까 재량권을 줬다. 면접 때도 조작이 되었다고 강원랜드는 내부 감사 결과를 내놓습니다. 근데 지금 검찰 수사가 되게 부실했다라는 비판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권 또 국무총리도 재수사를 해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는데 당시에 강원랜드 내부 감사에서는 490명이 조작된 특혜를 본 사람들이라고 정리를 했는데 검찰이 그 가운데 면접 조작은 반영하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절반을 살려줬네. 네네. 면접은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을 한 건가요? 면접위원들 간에 이제 사전 모의가 있었고 실제 점수도 또 조작이 됐는데 그건 반영하지 않아서. 그 살려준 200명 중에 아주 민감한 사람의 청탁을 통해 들어왔을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규모를 줄이려고 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절반밖에 안 했다, 기소는. 예. 그런데, 권성동 의원 보좌진이 취업 알선 역할을 했다. 2012년, 13년 그때 신입 채용권 때 강원랜드 내부 감사 과정에서 인사팀이 작성한 청탁 명단이 있습니다. 그걸 감사실에서 확보해가지고 그 내용을 저희가 주로 취재를 했었는데 그때 그 청탁 명단에 이름 올린 분 중에 한 명이 자유한국당의 권성동 의원입니다. 지금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시죠. 이 의원이 직접 연결됐다는 그때 청탁 대상자로 분류된 사람이 저 중간에 하아무개 씨 인턴 비서였거든요. 강릉 지역 사무실에 2013년 초 아까 말씀드렸던 신입 부정채용 때 입사를 하게 됩니다. 권성동 의원이 직접 개입했다는 정황이 나온 게 있냐는 거죠. 청탁 명단에 권성동 의원 이름이
연서가 되어 있으니까요. 예, 그 내용을 검찰도 파악하고 있고, 제 말은 어쨌든 권성동 의원이 직접 연루된 거는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 아무개 씨를 네. 채용해 달라라고 강원랜드에 얘기를 해서 하 아무개 씨가 입사했다. 이런 정황인 거죠. 그건 의원이 직접 한 거네, 적어도. 당연히 권성동 의원은 뭐 청탁에 관여한 적이 없고 전혀 모르는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죠. 비서관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건 네. 이제 별건입니다. 근데 2013년 같은 해에 김아무개 지역사무실에서 일했던 비서관이 과장 경력 공채에 또 채용이 돼요. 저건 부정 채용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나온 사실입니다. 권성동 의원실에서 일했던 사람 최소한 3명은 이렇게 청탁 혹은 뭐 부정 채용, 부정한 방법으로 또는 채용되었다. 편법 채용, 특혜 채용으로 분류해서 얘기할 수 있겠어요. 관련자들 조사를 받아서 의원이 직접 압력을 행사했다는 얘기까지 나오진 않았고. 네, 그렇습니다. 오늘 검찰이 강원랜드 저희 기사 쓴 다음에 압수수색에 들어갔거든요. 일단은 저 김아무개 비서관 경력 과장직으로 경력 공채된 건이 감사원 감사 결과 부정하다라고 해석이 되었기 때문에 그 건 일단 수사선에 올리고서 압수수색 오늘 집행했습니다. 이것도 뭡니까? 어떤 식으로 했느냐? 이것도 되게 저희 그래픽이 되게 보기 좋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해설해줘요. 아까 전에 보셨던 그 하 아무개 인턴 비서 있잖아요. 네. 신입 공채 때 들어갔다고 하는 분. 그때 그분이 1차 신입 모집 때 일반 직무로 지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강원랜드는 일반 직렬이 있고 경영관리 사무직 그리고 카지노나 호텔 서비스 직군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하 아무개 씨는 일반 직무로 지원을 했는데 그때 강원랜드가 원래 채용 계획을 이제 세우잖아요. 내부적으로. 세울 때 일반 직무는 14명만 뽑기로 결정을 했어요. 이 정도만 지금 우리 빨리 수급하면 된다라고 결정을 하고서 공고를 냈던 건데 14명이 합격선이었는데 예, 저희가 네. 어렵게 확보한 자료를 보니 그 하 아무개 씨는 최대한 17위 또는 18위였던 거죠. 그러니까 하 아무개 씨는 8.9점을 받아가지고 잘하면 17등으로 그러니까 입사를 한 거예요. 원래 계획대로 했으면 입사하기가 조금 이 얘기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원래 뽑을 인원수보다 이 사람 원래 청탁받은 사람의 등수가 너무 낮아서 이거를 확 끌어당겼다. 대거 구제한 거죠. 예, 대거 구제해서 이만큼이 다 입사되도록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유력한 청탁자들은 카지노 딜러나와 호텔 서비스 직군으로 채용해달라고 청탁한 게 아니라 좀 더 일하기 편한 일반 사무직 쪽으로 청탁이 많이 들어왔다고 해요. 염동열, 다 자유한국당이네. 네, 저희가 또 호명한 분 중에 한 분이 청탁 명단에 있었던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입니다. 염 의원이랑 권성동 의원은 명륜고 선후배이기도 해요. 강릉에 있는. 아무튼 이제 강원랜드가 위치한 정선을 지역구로 삼고 계신 분입니다. 이분이 의원 가운데 청탁을 제일 많이 했다고 강원랜드 내부감사 결과 이제 분류가 된 분인데 55명? 그러니까 한 80명 정도를 청탁한 것으로 분류가 되고 그 가운데 20-30명이 염동열 의원 쪽 청탁에 의해서 합격했다라고 분류가 된 상황입니다. 염동열 의원도 지금 청탁한 적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예. 네. 근데 그 중에 22명은 새누리당 관계자예요? 그 중에, 1차 청탁자, 그러니까 염 의원에게 내 아이를 좀 채용하도록 얘기 좀 넣어줘. 라고 했다고 얘기되는 1차 청탁자들 가운데 한 60, 70%가 자기 선거 도와줬던 새누리당 관계자들이에요. 여기 정선에 살고 계신 분들은 이제 폐강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강원랜드를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우리 지역 아이들 좀 더 페이버 주고 일할 수 있도록 기회 줘야 한다는 그런 논리를 많이 내세우거든요. 일면 타당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염 의원도 그 점을 되게 많이 강조해 왔었거든요. 근데 사실 막상 알고 보니까 자기 선거 도와줬던 새누리당 관계자가 있었다. 그쪽이 청탁 명단에 많이 있었던 거죠. 네. 근데 이제 본인은 한 적이 없다 그러고 지역 보좌관은 서울에서 명단을 받아서 전달했다 그러고 강원랜드에서는 당연히 그쪽에서 넘어온 명단을 인사팀장에서 줬다 거절을 못했다. 여기서 남는 거는 이제 서울에서 줬다고 하는 것에 의원이 개입했냐 아니냐네요. 저희가 직접 만나거나 접촉했던 분이 1차 청탁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평창에 살면서 내 아이를 채용해달라라고 염동열 의원 쪽에 청탁했다라고 하는 1차 청탁자를 만났습니다. 평창에서 자영업을 하는 사장님이셨는데 그분도 저희가 만났고 그 청탁을 받았다라고 얘기되는 염동열 의원 2차 청탁자를 저희가 또 이제 만났었죠. 그 염 의원이 직접 강원랜드 가서 이 명단을 전해라 라고 지시한 비서관을 저희가 또 만났습니다. 그 비서관이 그 쪽지를 건넸다라고 하는 강원랜드 내부 부사장을 저희가 또 접촉했죠. 그 부사장이 그 명단을 건넸다라고 얘기한 인사팀장도 저희가 접촉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받았거나 건넸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2명밖에 없어요. 그 비서관, 그러니까 3차 청탁자죠. 그리고 인사팀장에게 그 쪽지를 건넸다라고 얘기하는 부사장. 나머지는 전혀 모르는 일, 안 한 일, 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메일에서도 나온 게 이제 명단이에요, 예, 명단. 그나마 그래도 저희가 좀 힘주어 쓸 수 있었던 게 그 비서관, 아까 서울 사무실에서 명단을 받아가지고 강원랜드 부사장에게 건넸다라고 얘기하는 비서관과 염동열 의원 여의도에 있는 서울 사무실 주고받은 이메일이 있어서 그나마 좀 더 힘주어 쓸 수 있었죠. 그 염동열 의원이 자기는 한 번도 청탁해 본 적이 없다라고 이제 해명을 했는데 그러면서 보좌관이 거짓말한 거다. 그 김 보좌관이 거짓말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걔가 예전에 내가 어느 회사에 취직시켜준 애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비서관을 되게 또 험담해요. 그래서 그 비서관이 화가 나가지고 이 이메일을 저희한테 준답니다. 이건 강원랜드에서 이제 내부 감사를 끝내고 나름 용단을 해서 당시 지금의 함승희 사장이 검찰에 이제 수사 의뢰를 합니다. 그때 수사 의뢰서에 담긴 문구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려고 가져왔는데 그냥 이런저런 청탁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넘어서 금품수수, 향응, 접대 이런 게 있다. 이런 첩보가 우리에게 들어와 있고 이런 의혹이 있다라고 검찰에 직접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수십 명을 그냥 해줬겠어요. 다 대가를 받고 해줬지. 걔네들은 공짜는 없어요. 보수 애들은.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대가를 그래서 취재하고 있고 저렇게 직접적인 의혹, 저 함승희 사장이 특수부 출신 사장이거든요. 되게 유명했던 검사예요. 근데 저 대목,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검찰이 기소한 사람은 당시 최영집 사장이랑 인사팀장 2명입니다. 업무방해 혐의로 2명만 기소하는데 끝났어요. 지금 재판 중인데 실제 누가 청탁했는지, 그때 대가가 오갔는지, 그때 청탁자가 공직자라면 직권남용 혐의가 있는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한 건 사실 기소에 어쨌든 다시 담기지 않았죠. 그 강원랜드를 털어보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많이 털려 나오겠네요. 일단 저희가 돈이 오간 걸 좀 추적하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얘기했던 돈 거래를 추적하고 있고 의원들 숫자도 더 나온다. 권성동 의원 한 10명 했다라고 분류가 됐으니까 저희가 권 의원을 호명했고 염동열 의원이 한 20-30명 청탁에서 합격되었다라고 강원랜드 내부 감사에 분류가 되니까 저희가 호명을 한 거예요. 그 정도 수준이 안 되면 저희 기사에 쓰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자유한국당이죠. 자유한국당 의원분들이시죠? 네. 새누리당 기본적으로 해먹을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먹었어. 걔네는 맨 윗대가리부터 맨 아랫대가리까지 그중에 일부가 좀 드러나는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때 청탁 대가가 정가가 있었다고 그래요. 이건 이제 카더라입니다. 그 지역에서 이제 돌았던 이야기. 한 명 채용시킬 때 2천에서 3천만 원. 2천, 3천만 원을 줘야지 청탁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채용이 됐다. 그러면 20명 했으면 사업이네. 강원랜드가 연봉이 7천만 원 이상이거든요. 지금 정직원. 그 대목도 되게 놀라웠던 것 같아요. 한 명을 청탁하는데 6명이 한 명을 취직시켜달라고 6명이 청탁을 했다라는 대목도 있더라고요. 이쪽도 청탁이 들어가고 저쪽도 청탁을 한 자리는 하나인데 두 사람이 경쟁해. 그리고 그중에서 제일 힘센 사람을 청탁자로 내세운 사람이 취직이 될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런 거죠. 네. 청탁과 청탁이 싸우는 거죠. 청탁이 하여튼 조만간 후속 기사가 나오는 거죠 이제. 네. 이름도 더 많이 나오고. 네. 돈도 나오고. 네. 네. 그럼 다 나온 다음에 데려올 걸 그랬다? 근데 제보해 주시라고 그래서 나왔어요. 제가 김원준 선수 보러 왔겠습니까? 제보 좀 해주세요, 여러분. 저희가 더 좋은 기사 쓰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결의 최첨단 디자인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되게 그래픽이 선명하죠? 이 사건의 개요를.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어. 말로 해줘요, 말로. 일단 아까 제가 먼저 설명드렸던 518명 가운데 493명이
청탁 그래서 518명 중에 493명이 청탁. 청탁자와 연결됐다라는 걸 저렇게 다이어그램을 그린 거고요. 네. 검찰이 기소할 때는 270명입니다. 그 중에서는 217명만 기소했다. 네네. 정도가 심한 사람. 네. 아니요. 그러면. 면접 때 조작된 것은 반영하지 않았어요. 아, 면접 조작은 그건 이제 법리다툼이니까 재량권을 줬다. 면접 때도 조작이 되었다고 강원랜드는 내부 감사 결과를 내놓습니다. 근데 지금 검찰 수사가 되게 부실했다라는 비판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권 또 국무총리도 재수사를 해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는데 당시에 강원랜드 내부 감사에서는 490명이 조작된 특혜를 본 사람들이라고 정리를 했는데 검찰이 그 가운데 면접 조작은 반영하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절반을 살려줬네. 네네. 면접은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을 한 건가요? 면접위원들 간에 이제 사전 모의가 있었고 실제 점수도 또 조작이 됐는데 그건 반영하지 않아서 살려준 하 아무개 씨를 채용해 달라라고 강원랜드에 얘기를 해서 하 아무개 씨가 입사했다. 이런 정황인 거죠. 그건 의원이 직접 한 거네, 적어도. 당연히 권성동 의원은 청탁에 관여한 적이 없고 전혀 모르는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죠. 비서관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건 이제 별건입니다. 근데 2013년 같은 해에 김아무개 지역사무실에서 일했던 비서관이 과장 경력 공채에 또 채용이 돼요. 저건 부정채용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나온 사실입니다. 권성동 의원실에서 일했던 사람 최소한 3명은 이렇게 청탁 혹은 부정채용, 부정한 방법으로 또는 채용되었다. 편법 채용, 특혜 채용으로 분류해서 얘기할 수 있겠어요. 관련자들 조사를 받아서 의원이 직접 압력을 행사했다는 얘기까지 나오진 않았고. 네, 그렇습니다. 오늘 검찰이 강원랜드 저희 기사 쓴 다음에 압수수색에 들어갔거든요. 일단은 저 김아무개 비서관 경력 과장직으로 경력 공채된 건이 감사원 감사 결과 부정하다라고 해석이 되었기 때문에 그 건 일단 수사선에 올리고. 이민택 기자 한겨레 특종 하나 했다 해서 모시겠습니다. 자. 여기서 처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오촌살인 사건, 두바이 취재를 같이 갔던 한겨레에서, 네, 지금은 디스커버 팀 팀장 맡고 있고요. 김원준 총수 방금 말씀했듯이 2014년 말에 두바이 갔다 온 이야기 하셨었잖아요, 여기서. 거기서 임 기자도 갔다라고 간단히 소개됐던 그 임 기자가 네, 접니다. 네. 저희 아직 기사는 못 썼고 연결고리 하나만 찾으면 되는데 곧 찾아지겠죠. 자, 이거 뭡니까? 제가 최근에 지금 쓰고 있는 기사가 강원랜드 대규모 부정채용 사건이거든요. 사건 설명을 좀 해주세요. 간단히 개요를 말씀드리자면 2012년, 13년에 강원랜드에서 대규모 신입 채용들을 합니다. 1, 2차 걸쳐서 518명을 뽑았는데 그 가운데 490여 명, 493명이 청탁자를 끼고 있었다라는 게 저희가 보도한 내용의 핵심이에요. 95%가. 청탁 없이는 들어올 수 없었다라는 게 요지인 거죠. 그런데 그 청탁을 한 대상들이 누구냐? 200명 중에 아주 민감한 사람의 청탁을 통해 들어왔을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규모를 줄이려고 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절반밖에 안 했다, 기소는. 그런데 권성동 의원 보좌진이 취업 알선 역할을 했다. 2012년, 13년 그때 신입 채용건 때 강원랜드 내부 감사 과정에서 인사팀이 작성한 청탁 명단이 있습니다. 그걸 감사실에서 확보해가지고 그 내용을 저희가 주로 취재를 했었는데 그때 그 청탁 명단에 이름 올린 분 중에 한 명이 자유한국당의 권성동 의원입니다. 지금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시죠. 이 의원이 직접 연결됐다는 그때 청탁 대상자로 분류된 사람이 저 중간에 하 아무개 씨 인턴 비서였거든요. 강릉 지역 사무실에 2013년 초 아까 말씀드렸던 신입 부정채용 때 입사를 하게 됩니다. 권성동 의원이 직접 개입했다는 정황이 나온 게 있냐는 거죠. 청탁 명단에 권성동 의원 이름이 연서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 내용을 검찰도 파악하고 있고. 제 말은 어쨌든 권성동 의원이 직접 연루된 거는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청탁을 해서 들어왔냐? 검찰 기소장에 담겨 있는 범죄 일람표예요. 서류 전형 점수 조작된 분들
일람표예요. 부정청탁을 통해서 이분들이 여러 가지 특혜를 받습니다. 서류 전형 때 서류 평가 점수 올려지거나, 면접 점수도 올려지거나, 그런 여러 가지. 이거는 점수를 이만큼씩 올려줬다? 예, 플러스 6점, 16점도 있고, 다른 페이지는 22점 올려져서 서류 전형을 통과한 분도 계세요. 근데 그 당시 서류 전형이 학력 점수, 관련 전공 점수, 그리고 저기 위에 보시는 자기소개서 점수를 합쳐서 이제 100점을 구성하는데, 자기소개서가 60점이거든요. 자기소개서가 60점인데, 이 사람들 이만큼씩 줬다? 그렇죠. 만점을 준 거죠. 16점 올려가지고.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학력 그러네. 점수나 이제 관련 전공 점수는 올리기가 어려우니까, 저렇게 주관적 평가가 가능한 자기소개서 점수를 대부분 만점 주면서 서류 전형을 통과시킵니다. 합격시키려면 이 사람은 이만큼은 줘야 합격될 정도였나 보구나, 다른 게. 물론이죠. 예. 자기소개서 3줄 쓴 사람도 들어가고 그랬으니까요. 3줄 네. 들어가는 줄 알고 있으니까 자격소개서에 수고를 안 하는 거지. 실력 대신 청탁력이 이제 빵빵하니까 3줄만 써도 된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죠. 이거